신왕국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리듬 기본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영어 공부라는 건 뭔가요? 영어 공부. 영어 공부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영어 공부. 영어 공부. 보통 저는 사실 영어 공부란 이 말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영어 공부. 영어라는 건 뭔가 영어라는 건. 영어. 영어는 언어죠, 언어. 한국말이랑 비슷한 언어예요, 언어. 그쵸? 근데 그러니까 한국말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물론 뭐 국어 공부하긴 하지만 한국말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나요, 보통? 한국말로 상대방한테 한국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여러분들 공부했나요? 호랑이란 단어 공책에 100번씩 쓰면서 단어 외우셨나요? 절대 안 그랬죠.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어 공부하는 목적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단순히 시험 좀 잘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에 외국어로 다니면서 외국계 바이어들이랑 사업을 하고 싶으실 거고 뭐 많겠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를 자유롭게 보고 이해하고 하기를 원하실 거고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이랑 자유롭게 대화하길 원하실 거고 어떤 그러한 목적, 사실 그러한 목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 하면 영어를 언어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하냐는 거죠, 공부를. 한국말, 여러분들 전부 다 한국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죠? 그중 속하겠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마스터한 다름없잖아요. 물론 한국말 언어로서 쓰는 거 말고 뭐 학문으로서 쓸 때 뭐 한국말 막 연구하고 이러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여러분들 한국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한국말처럼 충분히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 박사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영어 공부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처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영어 공부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말고 들어라 그냥. 한국말처럼 한국말 어렸을 때 아기 때 한국말 공부했느냐? 공부 안 했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들어라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를 해요. 영어 공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뭐 단순히 잠깐 뭐 당장 시험이 앞당겨져 뭐 시험이 뭐 일주일이 남아서 한 달이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영어를 언어로서 사용하고자 하면 그게 목적이라면 영어 공부 하지 말아야 되죠. 영어 공부는 아니에요. 영어 공부는 아니죠. 영어를 그냥 언어로서 배워야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영어 공부를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면 영어가 된다. 이 말은 사실 틀린 점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리듬과 호흡과 발음이 되지 않고서는요. 만 14세 이상 이미 모국어화가 제대로 진행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그냥 무작정 듣는다고 해서 배울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리듬이요. 두 번째로는 호흡.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발음이죠. 근데 발음은 가장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발음을 갖다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자, 대부분의 영어 교육자분들께서 발음을 갖다가 항상 말씀하시죠. L, R. 저번 시간에 했던 문장인데요. 여기서 speaker 할 때 speaker. 그냥 스피커가 아니고요. speaker 하죠. R 발음 들어가죠. possible 할 때 possible 이게 아니라 possible 하면서 L 발음 들어가죠. 그쵸? L, R 발음 들어가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요. 리듬과 호흡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교육자들 여태까지 이
발음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느냐고 리듬과 호흡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발음이 영어 듣기의 10%면요. 리듬과 호흡은 90%를 차지해요. 90%. 그래서 오늘 리듬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영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리듬이 있는데요. 영어 단어 하나하나. 바나나를 볼게요. 바나나. 쉬운 단어죠? 근데 한국 사람들 뭐라 발음하냐면요. 이걸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요. 바나나 이렇게 하죠. 그쵸? 직선이죠. 그쵸? 리듬이 크지 않죠. 근데 영어를 모국어로서 사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banana 하죠. 네 하면서 중간 소리가 올라가죠. 그쵸? 호흡도 들어가고요. 안녕하세요랑 안녕하세요? 이건 완전 다른 소리죠. 그쵸? 발음 달라요. 발음 다르지만 뭐가 가장 달라요? 리듬과 호흡이 다르죠.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영어 단어 소리는 어떤 게 있어요? 마바. 그쵸? 두 번째로는 마. 세 번째로는요? 마바바. 그쵸? 이렇게 소리가 구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banana 같은 경우는요? banana 이게 아니에요. banana 하면서 중간이 올라가죠. 마죠. 그쵸? 아래 소리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어들이요. cat가 있고요. 고양이 할 때, 강아지 할 때, dog가 있겠죠.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죠. cat, dog.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제가 말씀드려요.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한국말 공부 여러분들 안 하셨는데 한국말 단어 막 5만 단어 가까이 알거든요. 한국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볼 정도면은 이미 한 3만 단어, 4만 단어 이상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그렇게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한국말 단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어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단어 공부시키는 거 아니고 문법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뭐요? 그냥 소리 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태까지 영어 공부는 다 버리시면 돼요. 그냥 여태까지 영어 공부했던 그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영어 평생 해야 된다, 영어 문법을 배워야 된다, 영어 단어를 배워야 된다, 전부 다 버리라고. 영어 발음 공부하면 영어 듣기가 된다, 그냥 외국을 무조건 나가야 된다, 패턴만 외워라, 이거 다 버리시고요. 뭐만 보냐면요, 영어에 리듬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요. 일단 얘기를 해보자고. 첫 번째로 cat, do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hungry가 있겠죠. Mom, I'm hungry 할 때 나 배고파요. I'm hungry 할 때 어떻게 돼요? hung 할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소리가 hung 할 때 올라가죠. hungry 하지 않아요. 그쵸? hungry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쵸? 두 번째로는 employ 한번 따라해보세요. employ 입을 열지 않으면 employ 어디가 올라갔다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나요? 할 때 리듬이 강세가 적죠.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 없어요. 어디가 강세가 들어가고 어디가 강세가 들어가지 않나 이거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설명드리는 거 왜 그러냐면 영어라는 건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영어 교수들보다 미국 노숙자들이 미국 거지들이 우리나라 영어 대학 교수보다 영어 실제로 훨씬 잘해요.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잘한다고요. 언어라는 건 듣고 말할 수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파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학자 되려고 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employ 두 번째가 올라가죠. 그쵸?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busy 앞에가 이미 올라가 있죠. 그쵸? college 어디가 올라가요? college 할 때 위가 올라가죠. college 그쵸? 그러니까 college가 아니죠. college예요. college 이거 발음 못해도 돼.
이게 L 발음 들어가죠. call 할 때 college 들어가죠. 근데 이 L 발음 사실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이거 자꾸 집착하지 말라고. 발음 집착하지 말고요. 그냥 리듬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리듬이 있다. college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의 음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거는 beautiful. 그냥 이거 쉬운 단어죠. 예쁜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예쁜. beautiful. 그쵸? beautiful. rational. 그 다음에 popular. 그 다음요 employer. 그쵸? 어디가 올라가나요? beautiful 할 때 앞에 올라가죠. rational 할 때 앞에 올라가요. popular. 어디가 올라가요? popular. 어디가요? 앞에 올라가죠. employer. 이건 좀 달라요. 중간에 올라가요. 중간 쪽에.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한국말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강세가 심하지가 않아요. 안녕하지 안녕? 아니면 안녕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분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리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듬. 이 리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듬이 어떻게 한번 리듬을 안 내고 소리 내볼게요. 리듬을 내지 않고 로봇같이 하는 거예요. 로봇같이 한번 해볼게요. 영어의 강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로봇같이. 첫 번째로는 cat. 그 다음에 뭐요? sunset. 다음 번째는요? radio. 그쵸? book. teacher.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사실 이거 로봇 같은 발음이고요. 강세 넣어볼게요. cat, sunset, radio, 그쵸? book, teacher 이렇게 들어가죠. teacher, book, radio, sunset, cat 이렇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하나 해볼게요. cat, sunset, radio, book, teacher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는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다. 영어를 어려운 순으로 이렇게 뽑아보면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잖아요. 언어가 많잖아요. 한국말도 있고요. 일본말도 있고요. 중국말도 있고요. 많죠. 중동 쪽에 아랍어도 있고요. 이런 언어들을 다 합쳐봤을 때 수십 개의 그 언어들을요 다 합쳐봤을 때 가장 어려운 순으로 매기면 한국말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렵진 않지만 거의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한 언어로 속해요. 영어는요 가장 아래에 있어요.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 중에 하나로 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발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발음 때문이. 일단 첫 번째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듣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하기가 되지 않았고 말하기 듣기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 방법 없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작정 그냥 쓰는 거죠. 무작정 그냥 외우는 거고.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다. 근데 영어는 머리로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영어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다. 절대. 영어라는 건 그냥 한국말처럼 언어로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강세가 들어가고 어떻게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지요. 간단히 볼게요. 그 function words라는 게 있는데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을 뜻해요. 볼게요.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이런 문장인데요. 여기서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은요 상당히 듣기 힘들어요. 근데 뉴스나 라디오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 듣기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제가 유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지만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한중일 유학생들을 보면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본인들 영어 듣기 실력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사실 영어 실력이 좋아, 영어 듣기 실력이 좋지만
어떤 게 좋냐면 그냥 뉴스 그냥 보거든요. 자막 없이 다 봐요. 뉴스나 라디오나 뭐 연설문 같은 것들을 자막 없이 다 보는데 유독 영화나 드라마만 틀어주면 하나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몇몇 단어들을 캐치해서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지 실제로 문장을 전부 다 듣고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듣기의 실력에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어 듣기 어떤 사람이 영어 듣기 실력이 좋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뉴스를 영어로 그냥 보고 알아듣고 이건 쉬운 거예요 사실 뉴스를 영어로 알아듣는 것. 근데 진짜 어려운 거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정확히 알아듣고 정확히 복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단순히 발음이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L 발음, R 발음 그거 발음 잘 굴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요. 리듬과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function words가 뭐가 들어갈까요? If it is가 들어가야지. If it is. 그러니까 여기서 if it is가 살짝 들어가요. If it is, if it is, if it is 하고 빨리 들어요. If it is, if it is. 그죠? 그 다음에 to. 여기서 to가 들어가요. to가 천천히 들어가요. 천천히. like. 또 마찬가지로 like 하면서 살짝 들어가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하면서 if it is. 그죠? if it is. is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실제 뉴스는 어떻게 내냐면요.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이렇게 정확히 또박또박 발음한다는 거죠. 그거 알아듣고 영어 듣기 실력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에 익숙해져가지고 한국인을 배려해서 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실제 미국인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눌 때 보면요. 이거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안 그래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생략 다 해 그냥 다 빼먹어요. If it is 그냥 like 하면서 이거 강세를 다 빼먹는다고요.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듣느냐는 거죠. 그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영어를 들을 수 있는데 관건이라는 거죠. 이 if it is라 to와 a lot of people 할 때 a lot 이런 것들 like 이런 소리들을 듣는 것이 사실 관건이라는 거예요. possible 이거 발음 좀 배워서 native speaker 하면서 R 발음 잘 내고 L 발음 잘 낸다고 해서 영어가 듣기가 갑자기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function words 그리고 content words들이 있어요. content words. 그러니까 이거는 강세가 들어가는 소리들, 강세가 들어가는. 제가 다음 강의 때 function words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function words가 있고 content words가 있는데 function words라는 것들은 어떤 뭔가 강세가 없는 것들, if it is 같은, like 같은 거요. 뭐 mom's at the hospital 이런 문장들 있죠. mom's at the hospital 이런 문장들 엄마가 병원에 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mom's at the hospital at the에서 뭐예요? 강세가 줄어들어 버리죠. 그렇죠? at 하면서 mom's at the hospital 그러니까 hospital 그거 쉬워요. hospital 알아듣는 거 쉽다고. 그렇죠? mom's 알아듣는 거 쉽죠. at the는 힘들어요. at mom's at the hospital 그렇죠? 어떤 이러한 그런 강세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리듬이 있다는 거죠. 영어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리듬. 그래서 리듬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배우게 되냐면요. 호흡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호흡에 대해서 안녕하고 말하지 않고 안녕.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좀 나오는 그런 소리가 나죠. 그렇죠? possible 이런 소리가 나고 possible 하는 이런 호흡의 소리가 나죠. 이런 첫 번째로는 리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리듬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리듬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뭘 배우냐 호흡을 배워요. 그 다음에 호흡과 리듬이 되면 이런 쉬운 문장들 A lot of people ask me if it is possible to sound like a native 이런 것들 완벽히 할 수 있게끔 돼요. 그렇지만 발음은 조금 부족하겠죠. L 발음, R 발음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 발음 마지막에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듣기가 거의 완벽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렇게 듣기가 완벽하게 들리게 되면요, 뭘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하기요.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말하기를 정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어나 문법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시간엔 펑션 월드부터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